로마 군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멋진 투구, 번쩍이는 갑옷은 로마 군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투구에는 빨간 빗자루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인데요. 이름하여 빨간 깃털벼진 크레스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합니다. 투구에 저런 빨간 빗자루 같은 것을 달고 다니면 적들의 화살 공격을 한 몸에 받을 듯 하거든요. 도대체 왜 로마인은 저런 모양의 투구를 만든 것일까요? 사실 여기엔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아르케가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대는 기원전 2000년 터키 서북부에 위치한 트로이 유적. 19세기 후반 하인리히 슐리만은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는데요. 투구 상단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크레스트 장식 받침대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약 4000년 전 이미 투구 위에 장식 구조물을 세웠다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에게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본토 미케네의 왕묘에서 출토된 황금 반지에 말꼬리 장식을 단 전사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 벽화와 인장에도 크레스트가 달린 투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레스트가 특정 지역의 발명이 아닌 청동기 후기 지중해 전역에서 공유된 전사 문화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크레스트 문화를 본격적으로 꽃피운 건 고전기 그리스였습니다.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중장보병인 호플리테스가 등장하면서 크레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화합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가장 초기 형태는 제2육형 크레스트입니다. 앞쪽으로 굽어진 모양이었는데요. 이후 가장 대중화된 세로형 코린트식 크레스트가 등장합니다. 말 꼬리털을 나무 받침대에 끼워 넣고 송진으로 고정한 구조였는데 평균 높이가 18에서 25cm였습니다. 이걸 달면 175cm 키의 전사가 갑자기 2m짜리 거인처럼 보이는 효과가 났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세 번째 형태가 바로 가로형 크레스트 트랜스버사입니다. 기원전 450년경 스파르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게 훗날 로마 백인대장의 그 유명한 가로볕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스파르타에서 이걸 달 수 있는 사람은 군인 약 2000명 가운데 딱 1명, 최고위 지휘관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켈트족을 거쳐 로마에 전달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재탄생합니다. 기원전 390년 로마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합니다. 켈트족이 로마를 침략해서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로마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죠.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켈트 전사들의 투구를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습니다. 이름하여 몬테포르티노 헬멧, 꼭대기에 크레스트 홀더가 달린 반구형 투구였죠. 로마는 패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헬멧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왜냐면 당시 로마군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천 명이 뒤엉켜 싸우는 전장에서 무전기도, 스마트폰도, 신호탄도 없이 어떻게 지휘체계를 유지하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켈트에서 빌려온 크레스트에 그리스의 방향 코딩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로마군의 크레스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 군단의 계급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한개 군단은 약 5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단급 규모입니다. 가장 말단인 일반 병사는 레기오나리우스라고 불렸습니다. 레기오나리우스는 8명이 한 팀인데요. 8명을 묶어 콘투베르니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분대 규모입니다. 이들 콘투베르니움이 10팀이 모이면 80명 규모의 켄투리아가 됩니다. 켄투리아를 지휘하는 계급은 센츄리온입니다. 현대로 치면 중대장급 대위와 비슷한 위치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대위는 계급장으로 식별되지만 백인대장은 헬멧볕의 방향으로 식별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크리스타 트랜스버사입니다. 빨간 깃을 좌우로 뻗은 가로 방향으로 붙인 것이죠. 그 위로는 고위 장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트리부누스는 총 6명이 군단에 배속됐는데 이들은 현대 계급으로 치면 소령에서 중령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은 크레스트보다 망토 색상과 장비의 질로 신분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단의 정점에는 레가투스가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원로원 의원 출신이었는데요. 5000명 이상의 군단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여단장급 대령에서 준장에 해당하죠. 레가투스는 말을 타고 이동했고 호위병과 붉은 망토, 화려하게 세공된 헬멧으로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보통 레가투스는 세로형 크레스트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재와 품질로 승부를 보았죠. 레가투스의 크레스트는 고급 말꼬리털, 자주색 염색, 정교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했고 헬멧 자체도 일반 병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게 세공됐죠. 또 이들은 지휘관의 상징인 장군용 망토인 팔루다멘툼을 둘렀고 청동 또는 처류의 인체 근육 형태를 부조로 표현한 갑바 모양인 이른바 근육형 흉갑을 착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에서 크레스트는 어떻게 기능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수천 명이 뒤엉킨 전장에서 어떻게 지휘관을 찾았을까요?
고함 소리에 금속 부딪히는 소리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병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삐져나온 가로볕 하나가 보인다면 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죠. 크레스트의 효과는 심리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전쟁 당시 그리스 병사들의 크레스트를 처음 본 페르시아 첩자는 저들은 모두 왕 같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보다 키가 커 보이고 위압감이 극대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크레스트의 소재는 대체로 말꼬리 털이 많았습니다. 질기고 형태가 잘 유지되며 염색도 비교적 가능했거든요. 빈디올란다 옅에 발굴해서 실제 크레스트 잔해가 발견됐는데요. 토탄층에 의해 검게 변색됐지만 갈색 계열 말꼬리 털로 추정됩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실물 크레스트 잔해입니다. 깃털도 간혹 사용됐는데 주로 거위털과 백조털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깃털은 염색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깃털은 섬유질 구조가 아니라서 염료가 흡착되지 않고 강한 산성 알칼리성 염색을 시도하면 깃털 자체가 분해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볕 달린 투구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버킹엄 궁전 앞 영국 근위대의 머리 위를 보면 40cm 높이의 곰털 모자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그레나디어 연대가 착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적보다 더 크고 위압적으로 보여라라는 로마 크레스트의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또 현대 군대의 계급장도 비슷합니다. 위관급은 다이아몬드, 영관급은 대나무, 장성급은 별 마크를 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결국 모양만 바뀌었지 크레스트 기능은 4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혼돈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크레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 속에서 로마 크레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아르케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